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과의 인연은 없다. 인연이 있다면 아까 그 트라이,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장 사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적었던 글, SNS, 특히나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글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SNS, 검찰이 일단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을 들었는데 부동산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아무리 시장이지만 어떻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이 날지 예측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성남시가 확보했던 1,500여 원 가까운 그 환수액, 그것만도 사실은 큰 공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필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 중에는 2015년 7월 이재명 대표가 올렸던 SNS 글이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장동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 그해 12월 5천억 원대의 이권을 보장한다. 대장동 이익은 9천억이다. 점점점 대장동 이익이 커질 것을 이재명 대표는 당시 SNS에 예측했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성남FC의 운영 성과는 개인이 아닌 성남시 귀속이다. 사유화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 중에는 축구단도 내 정치에 활용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 글이 인용됐다고 합니다. 행정 능력 보여주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SNS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치인이 본인의 SNS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올린 것을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반박 증거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앞서 이제 불체포 특권 얘기 논란과 좀 비슷한 경우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과거 이재명 대표 글을 보면 대장동 수익을 굉장히 예측을 합니다. 뭐 5천억, 9천억, 황금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검찰에서는 또 막상 그렇게 클 줄 예상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가 네. 저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신문 보도, 언론 기사, 그다음에 SNS 저는 이제 그 글 올린 거, 이거는 법원에 가면 증거로 인정을 못 받는 자료들입니다. 그냥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정도는 되지만 증거로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백날 언론 기사 나온 거 첨부해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다, SNS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거 해봐야 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검찰이 물증과 증거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러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정에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진술, 무슨 SNS에 올린 글, 무슨 언론 보도 자료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구속영장 청구서 대부분이 그거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자신의 어떤 행정 능력을 보여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다. 아니 대한민국 천지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조차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보여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높이고 또는 지역의 수건 사업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것을 말하자면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서 사법적 판단을 하게 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들은 그러면은 검찰에 의해서 사법적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대장동을 예로 들자면 해운대 LCT는 어떻습니까? 1조 원 이상의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공익 환수를 10원도 못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께서 민간 개발을 했는데 양평시가 얼마 환수했습니까? 전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이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과 잣대를 똑같이 해야 된다. 왜 한쪽에는 기준과 잣대를 가혹하고 엄격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기준과 잣대를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지. 그러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권, 수사권이 오남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다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조적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그에 이어서 이제 명정명이 되는 건데 쉽게 큰 줄기만 보면 대장동 내가 설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그 전에 SNS 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5천억이 이익이니 9천억이 이익이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정황을 추정을 해갖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딱 5천억이 나오는 거고 숫자가 9천 몇백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부동산은 신의 영역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날 줄 몰랐다라고 했지만 당시에 이미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막 아니다라고만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